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견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급제가 뭐냐? 일반적으로 안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견급제 하시기 전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속 이제 공부해 왔던 생의 문제, 극의 문제, 관의 문제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에 적었습니다. 제가 적었고요.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 내가 생을 받는 존재, 정인, 편인 구분되지만은 그냥 인성으로 보시고요. 내가 화일주다. 그러면은 내가 불인데 목이 있으면은 목생화, 목이 있으면은 나는 인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성이 뭐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능력 발휘할 때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음식처럼, 그리고 공부처럼, 어쨌거나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일주는 화생토, 화가 있어야지 나는 인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 금일주는 토생금이니까 나는 토가 있어야지 인성이 있다. 그리고 수일주는 금이 있어야지 인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성. 그리고 극의 문제. 내가 극하는 문제입니다. 극의 문제도 정제, 편제 구분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재물, 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일주다. 나무인데 토가 재물이 되죠. 목극토. 극의 관계니까. 아, 나는 목일주인데 천간지지에 토가 있다. 그럼 재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일주는 수가 있어야지 재물이 있고, 수일주는 화가 있어야지 재물이 되고, 화일주는 화극금이니까 금이 있어야지 재물이 되고, 금일주는 목이 있어야지 재물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남자 여자 똑같지만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재물도 해당이 되고 여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의 문제, 직장, 명예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문제. 그래서 이 관은 내가 극하는 재물하고 반대 기운입니다. 내가 오히려 극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극을 받고 제재받죠. 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조직, 회사 가게 되면 또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조직의 통제.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어릴 때 발달하신 분들은 공부도 좀 이렇게 좀 차근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극을 받기 때문에 이걸 오행으로 보면은 내가 목일주다, 나무다. 그러면은 금극목이니까, 금극목이기 때문에 금이 있어야지 나는 관성이 있다, 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화일주다, 불이다. 그러면 수극화, 수가 있어야지 나는 관이 있다, 관성이 있다. 토일주는 목극토기 때문에 나는 토일주인데 목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관성이 있다. 금일주는 화극금이니까, 불로 금을 녹이니까 나는 관성이 있다. 수일주는 토극수가 돼야지, 토가 있어야지 나는 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 이 목화토금수가 뭐냐? 여기 또 적어놨어요. 계속 보세요. 목은 뭐냐? 천간에는 간목, 을목이 있고요. 지지에는 인목, 묘목이 있어요. 그리고 화는 뭐냐? 천간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지지에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뭐냐? 천간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요. 지지에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어요. 금은 뭐냐? 금은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고요. 지지는 신금, 유금이 있습니다. 수는 뭐냐? 천간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고요. 지지는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계속 이거 눈에 익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숙달돼야 되지, 다른 거 이렇게 공부하시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비견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뭐냐? 어깨견자. 어깨를 견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로 이제 또 다른 옆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경쟁자죠,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제는 뭐냐? 급제가 한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재물을 급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견급제는 안 좋은 운으로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몇 자 이렇게 써놨는데 비견급제가 뭐냐? 경쟁자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에 비견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없다고 하시더라도 대운에서 또 세운에서 어떤 비견이 이제 급제가 오는 건지 잘 보고 하셔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직장 동료, 사주팔자에서는 직장 동료가 되고 또 형제가 되거든요. 형제, 남자 같은 경우. 형제, 여자 같은 경우, 자매.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리되고, 이별, 그 다음에 중단, 학업 중단,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 해당이 돼요, 비견 문제가. 그래서, 현재는, 과거나 현재나 이 비견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큰 문제로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어요.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야지만이 그래도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그래서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견, 급제 문제.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그 목일주가 있다고, 이제 목일주 중에서 간목일주. 일반적으로 간목일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천간에 4글자, 지지에 4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간목일주인데 이 간목일주의 비견이 뭡니까? 여기에 간목이 오든지 을목이잖아요. 을목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 이제 꼭 구분하자면은 비견은 동일한 오행이에요. 간목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비견이라 그러고 급제는 양과 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을목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간목인데 이게 양이잖아요. 이것도 양이고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목하고 을목 관계는 이제 급제라 그러고 같은 나무지만은 그리고 간목하고 간목은 같은 양이기 때문에 비견이라 그런다. 굳이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비견이 있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연, 월, 일, 시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나잖아요. 본인. 여기가 사회성 자리잖아요. 사회성 자리. 한참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회성 자리인데 여기에 간목이 있어요. 비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주를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글자 그대로 갑갑이라 갑갑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같은 간목이니까 직장 동료 중에 선배, 윗사람, 나이적으로 볼 때 연월 일시이기 때문에 나이적으로 봐도 윗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같은 여자 중에서 언니 이렇게. 그리고 일단 같이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갑갑하다. 그래서 좀 이럴 때는 뭔지 일이 좀 꼬이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가 있어요. 무토가 있어요. 아까 무토가 있어, 토가 뭐랬어요? 나무한테는 토가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재물인데, 이 재물이 비견이 없어. 간목 얘기도 없고, 을목 얘기도 없는데, 오로지 재물이 여기 있고, 비견이 없다 그러면 이 재물은 100% 내 건데, 내 거잖아요. 나는 모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간목이 있어요. 그럼 이 재물을 같이 나눠서 뜯어먹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오히려 또 윗사람이고 내 선배이기 때문에 얘가 재물도 뜯어먹는 거지, 먼저. 가까이 있잖아, 이 사람하고. 여기하고. 난 좀 멀고. 그런데 이런 사주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을목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을목도 이제 비견으로 내가 보라 그랬잖아요. 을목도. 비록 급제지만은 비견이, 이 비견이 먼저 목극토, 먼저 가까워요. 재물하고. 그럼 나는 이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때는 진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대운에서 이제, 대운이 있죠. 10년마다 오는 대운이 있죠. 10년마다. 여기에 뭐, 간목이 왔어요. 하나. 간목이 또 나는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간목, 아까 인성이랑 힘이 있는 건데, 수생목이 되면 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생목도 안 됐고, 나는 좀 마른 나무야. 그럼 여기에 어떤 비견이 오는데, 수생목이 된, 갑자, 이런 수생목이 된 큰 나무가 왔을 경우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가 뭐 40살이다. 이때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그럼 비견이잖아요. 갑갑 사주에서 비견이 왔는데 이 무토 재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다 뺏기는 거죠. 여기에 10년 대운에서 갑목이 왔을 때 다 뺏기는 거죠.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 갑목이 이제 있어요. 여기 갑목이 있어요. 갑갑 비견 사주인데, 이런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직장을 댕겨요. 그러면 큰 문제 없겠죠. 직장은 통제받는 거라 그랬죠. 통제. 여기 이제 통제관.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 직장이니까 이 사람 갑목의 직장은 뭐가 됩니까? 금극목이니까 금이 되잖아요. 금이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극목이니까 목일주는 금이 이제 관이니까 금극목이니까 내가 어떤 금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왜냐? 나는 직장생활, 월급쟁이 생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그냥, 선배, 그냥 동료로 보고 동료.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있느냐, 사업을 하는 사업자냐, 그 부분을 이제 잘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견급제는 사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비견운에는 어떤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밀릴 수가 있죠. 이제 잘 있다가 비견 없이 잘 근무했는데 어떤 대운에서 비견이 강하게 왔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혼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혼자 둘이서 이제 어떤 결실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간목일주가 인성이 수잖아요. 물인데 수생목인데 여기에 비견이 있어. 얘기를 들었어. 비견이 있으면은 이 물이 오롯이 얘한테 100%갈 물이 100% 물을 얘가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50% 나눠 먹잖아요. 50%씩 이렇게. 얘가 먼저 먹잖아요. 이 간목이. 그래서 결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실도. 그리고 이제 얘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은 위험하다는 거죠. 뭘 할 때. 그리고 이제 분리, 이별 이런 것도 갑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잘 있다가 비견이 강하게 오고 뭐 어떤 그런 운이 올 때 이제 중단도 하게 되고 뭐 이별도 하게 되고 이런 운이 이제 발동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비견 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고, 여기 을목이 있을 경우에 을목도 그런데 을목도 여기 을목은 이제 작은 나무예요. 사실은 작은 꽃인데 이 꽃은 이게 태양이잖아요. 병화가 태양인데 태양에 이제 태양에서 꽃을 피우는 건데 태양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또 있어요. 비견이죠. 이게 비견. 근데 얘도 꽃 필라 그러고 얘도 꽃 필라 그러죠. 서로가 경쟁적으로 꽃을 못 피우는 거죠. 비견이 안 좋은 거죠.
여기 비견이 없어도 대운에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이제 비견이잖아요. 이게 올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꽃 피려고 하는 거죠, 병화에다가. 혼자만 꽃이 피어야지 너무 이쁜데, 장미처럼. 이렇게 같이 서로 꽃 피려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꽃을 피려고 그러니까 꽃을 결국 못 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을이 있다, 을을. 그럼 직장 생활 할 때 또 내 아래 사람, 여자 같은 경우는 내 아래 직원 같은 여자끼리 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을을도 또 조직 생활 하면은 큰 문제 안 되는 거죠. 조직 생활이 이 사람들 조직 생활은 경금이거든요, 경금. 금극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비견이. 이렇게 이제 통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 생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을목인데 수생목이 됐어, 여기는. 아까 저기 이제 제가 설명했는데, 수생목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힘이 있어요.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여기는 화죠, 화인데, 여기는 이제 밑에 화를 깔기 때문에 물을 못 빨아먹었잖아요. 그럼 힘이 좀 없잖아요, 따지면은. 얘보다는. 얘가 유리하죠. 꽃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도, 얘를 사업을 한다.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을사보다는 강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에 힘을 받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재간을 취득하는데 오히려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견이 그런 거거든요. 비견, 급제.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똑같습니다. 이제 병화일주거든요. 병화일주가 여기구나. 병화일주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인데, 자기 혼자 딱 있으면 아름다운데, 여기에 태양이 또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견이 똑같은 게 오행이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어둡다고 봐요. 어둡다고요. 태양이 이제 그 한 개만 있으면 밝고 아름다운데, 두 개가 됐어요. 어둡다고 보는 거죠. 어두운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부분이 비견 처리가 돼야 된다. 비견 처리가 될 때 사업을 하면 괜찮아요. 비견 처리. 이건 아직 아직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비견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라져야 돼, 한계가. 이게 사라져야지 그때는 이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비견 처리가 너무 좀 중요한 문제다. 그럼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어요. 여기에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태양이고 달입니다. 달이나 별로 보는데 밤 시간. 그때 병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갈등한다고 봐요. 결국은 뭡니까? 천간에 내 혼자 있어야지 빛을 발휘하는데 옆에 달이 또 있으니까 병정 갈등하니까 이걸 하면은 저게 생각이 나고 저걸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렇게 병정 갈등. 한 개만 있는 게 좋은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도 여기 있는데 여기 병화가 있어요. 정화가 달이고 별인데 여기 태양이 있어요. 또 병정 갈등이고 여긴 또 사회성 자리잖아요. 위에. 한참 일하는데 병화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해야지 편하다는 거죠. 비견 처리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 임수잖아, 임수. 임수가 얘를 통제 딱 해주니까, 너 꼼짝마 하고, 관이니까. 수급화 해주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지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하면은 쫄딱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여기 여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정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둡고 갈등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견이 사실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죠. 좋은데 대운에서 올 때 이제 그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토는 좀 달라요. 무토는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다 이거야. 무무잖아요. 그러면 물론 비견이에요. 비견인데 직장 생활 하면 좋죠. 비견이 있기 때문에 얘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임수라든가 여기에 뭐 해수라도 이제 재물, 토국수가 재물이 있으면은 서로 경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업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 누가 강한지 보고, 누가가 더 강한지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운에서, 10년 대운에서 이 운이, 재물 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참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비견, 급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재물을 다툰다.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재물이 있으면 이게 더 가깝잖아요. 내보다도 여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땅도 이제 기토도 마찬가지고 기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에 뭐 재물이 수가 있다. 뭐 해수가 있다. 이게 아니면 뭐 개수가 있다. 이 재물을 다투잖아요. 토국수.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직장생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조직에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누가 강한지, 여기에 지지에 뭐가 있는지, 무슨 오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누가 더 강한지, 강할 때 사업을 하는 거죠. 10년 대운에서 내가 강해질 때, 비견이 또는 약해질 때, 이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대운에서 내가 강해질 때, 내가 승진도 하게 되고,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급제 예를 지금 이제 들고 나가는데, 무기,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 뭐 신금이 있죠. 병화. 그런데 경금, 신금, 비견이 있는데 큰 칼, 작은 칼이거든요.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화극금. 극하잖아요. 그럼 관이잖아요. 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직생활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 경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인목재가 있어요. 나무니까. 지지에는 인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이. 여기 재물이 있어요. 신금도 이 재물을 깔고 있고, 나도 재물이 여기 보여요. 그런데 이 관의 통제를 안 받아서, 얘가 이제 관에서 빠져나왔어요. 직장생활 안 하고. 그러면 화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목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뭐 나눠 먹든지 재물이 줄어들죠.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재물 자체가 안 돼, 이게요. 경쟁적으로 이게 이제 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인목이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이러면 상당히 좋죠. 관도 있고, 그죠? 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오롯이 내 혼자 다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경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남자 입장에서 관도 있고 인성, 금이 물에 놀고, 물론 인성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수생목이 되잖아요. 자수가. 그래서 이 나무가 커지니까 또 재물이 커지잖아요. 이 경금 입장에서는 큰 칼이
큰 나무를 치는 게 재물인데 이 재물이 모기잖아요. 모기 이 물을 또 쭉 빨아먹으니까 모기 잘 자라니까 재물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오행 생극재화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저 부분이 술술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 이렇게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혼자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까 뭐 재물이니까 여기에 임목이 있고 재물 가지고 다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여기에 또 재물이고 여자도 되고 여자도 있으니까 결혼 문제도 좀 수월하겠고 어쨌거나.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또 경금이 탁 칼자루가 큰 칼이 있어요. 비견이. 여기에 재물이 있어요. 갑목. 이걸 다투는 거죠. 또 서로 극하려고. 이러니까 재물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비견급제는 이런 사항이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비견급제가 이런 건데 이렇게 대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문제가 안 되는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있죠. 임수 개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 있죠. 근데 토가 이제 토극수, 관이 강하잖아요. 관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면 아무도 문제 없어 이것도요. 물은 합쳐져 이렇게 이제 관의 통제를 받으니까 합쳐지 가까이 있으면 합쳐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이 관을 버렸어요. 관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제 직장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맨 땅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럼 여기 임목, 임목, 을목, 묘목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임목이 아니고 여기 이제 화가 있죠. 화, 뭐 사화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정화라든가 이런 게 화가 있을 경우에 수극화이기 때문에 재물인데 이 재물이 오롯이 내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가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가 더 강한지, 누가가 강하고 누가가 약한지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운이 안 좋은데 비견이 이렇게 여기 또 무슨 또 개수가 있고 또 물이 있다. 여기에 또 해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견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직장생활 잘 댕기다가 나와서 그런 걸 이제 새로 했을 경우에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견은 뭐냐? 비견급제는 서로 경쟁자다. 사업할 때 특히 경쟁자고 직장에서도 동료고 직장에서도 경쟁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비견은 없지만은 또 대운에서 이런 비견운이 강하게 올 때는 내가 중단도 할 수가 있고 가까워지니까 중단도 할 수 있고 또 이별도 할 수가 있고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비견운에. 그래서 우리가 비견운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견운이 강할 때는 사실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제 해외를 많이 가요. 해외.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이제 저거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막 비견이 심할 때는 공부도 안 되니까 어릴 때는 학업도 성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보통 이제 해외를 많이 가거든요. 해외. 비견하고 떨어지는 그 역할이 이제 해외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학창 시절 한참 공부할 때
이 비견운이, 원사주가 좋은데 비견운이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별 분리잖아요. 중단. 공부가 잘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해외 가는 거죠. 아예. 그런데 원사주에서 비견도 없고 비견도 없어요. 여기 병화일주가 비견도 없고 여기 이제 재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성도 있어요. 얘가 인성이 뭡니까? 병화일주가 목이잖아요. 목생화니까 인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제 재물도 있고 인목도 있는데 원사주에 어릴 때 한참 공부할 때 이런 사람도 해외 가면 안 되겠죠. 비견도 없는데 오히려 성취가 잘 되겠죠. 국내에 있어도. 이게 이제 오히려 비견이 있을 때 해외 가게 되면은 그 비견을 떨어뜨리고 내 혼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사주가 운이 좋을 때 해외를 가게 되면은 이 국가 자리가 사라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실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조금 앞서간 그런 명리 연습하는 건데, 어쨌거나 비견을 이제 처리한 걸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비견 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용하면은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하거나 현상 유지로 해서, 현상 유지로 하는 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특히 대운에서 그렇게 왔는데, 운이 그렇게 강하게 왔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죠. 그때는 좀 이렇게, 도약을 위해서, 다시 조금 숨죽이고, 그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비견급제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기본인 목화토금수의 생과 극과 어떤 관의 성격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비견이, 이런 걸로 경쟁자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분리, 중단,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